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6월 26일 목요일. 오늘은 소폭입니다. 예, 0.9% 하락했네요. 코스닥은 1.29% 하락 마감했네요. 예, 여기서 롱숏 점프.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7주체가 산 종목은 KTNG. KTNG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 날부터 상향이 시작됐어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지켜보죠. 지켜보고 수급이 들어올 때, 이때 실적 반영을 하는구나 해서 저는 들어갔었어요. 4월 달에. 지켜보다가 그래 저는 좀 분할 매도하고 다시 또 5월 초에 또 크게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장대 항목 나오고 그 이후에 5월 말부터 하향이 한 두 번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기술주로 포트를 옮겼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KTN을 정리했는데 실적 전망은 마지막은 지금 두 번 정도 올라온 전망치가 올라온 만큼은 아니지만 소폭으로 한 두 번 정도는 하향이 됐어요. 그리고 뭐 25년은 상향이긴 해요. 26, 27이 조금씩 하향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28억. 어제 많이 샀네요. 91억. 3호는 좀 소폭이고 연기금이 34억, 투신이 20억. 오늘 칠거리 들어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밑에서 잡거나 이 전망이 돌아오면서 다시 이렇게 수급이 반영하면은 저는 이런 걸 공략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찔거리 들어왔지만 다시 들어갈 마음은 없어요. 일단 뭐 KTNG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뭐 주주환원은 확실하긴 해요.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보시면은 그걸로 보고 메리트 있긴 하죠. 매력이 있긴 하죠. 그런 쪽 돈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비전도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비전도 칠거리 이때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영상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또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싶긴 해요. 좀 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컨센이 생겼어요. 작년에 상장되고 컨센이 없다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5월 달에 상향이 한번 되고 끝이긴 해요. 그 이후에 뭐 하향이든지 상향이든지 없긴 없어요. 이 친구도 뭐 기대감은 있죠. 전망도 있지만 이건 작년에 나왔었죠. 여기서 칠거리 나왔었죠. 차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번외로 또 DLNC 이거 최근에 영상이 나왔었죠. 한 일주일 전인가? 예, 이 라인을 넘어갈 확률이 높다. 밑으로 뺏어가든 올려서 가든 예,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 수급과 전망. 그 다음에 이제 RFHIC. 예,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때 4월 1일 날 상향이 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오늘 하향이었어요. 하향이었는데 그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급등을 또 해버렸죠. 이렇게 투심이 붙으면. 물론 이 방산도 끼고 RF 필터 통신 부품도 지금 움직이긴 했잖아요. 최근에 제가 KMW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수급이 들어온 것 같네요. 이 친구는 작년에도 칠거리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제 텐베거가 나오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영상에 남겨놨어요. 그 아나페스하고 아나페스는 근데 주가가 못 갔죠. 안 맞게도 이 방산이 붙어서 좀 더 이쪽으로 평가가 들어온 것 같아요. 돈이. 그리고 그쪽은 전망이 좀 내려왔어요.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친구도 뭐 4월달에 전망이 됐죠.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예, 이 친구가 15억 번다고 예상한데 갑자기 올해는 202억, 300억, 390억, 395억. 주가가 막 이래 올라가는 이유도 결국엔 텐베거 나오는 종목도 실적이 막 10배, 특히 바이오는 잘 가죠. 엄청 거품이 잘 끼는 종목이고 기대가 워낙 크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텐베어까지 아니더라도 몇 배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그냥 단순히 뭐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고 실적이 받쳐줘야 그 주가를 유지하거든요. 올라가도. 예. 이게 차후 이게 계속 실적이 유지되고 실적이 진짜 찍히면은 진짜 저 실적만큼 차차차차 밟아가겠죠. 주식은 이게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6주째가 산 거는 DL. 전 지주사는 추적을 안 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지주사가 좀 있네요. 동아소시오 홀딩스, 미스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 필라 홀딩스. 예, 어제 자사주 매입 500억이 있긴 있어요. 공시 3개월짜리던데 이 친구도 자사주 매입을 올해 한 1000억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 전에도 500억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주지사가 좀 가나 보네요. 그리고 SKC도 실적 전망 자체는 하향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또 기관만 샀네요. 외국인은 안 사고 연기금 20억, 사무 20억, 금투 49억. 외국계에서 들어왔네요. 외국계에서 JP모간, 모간솔. JP모간이 많이 샀긴 하네요. 크게 좀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JP모간이 원래 사는 종목이 아니네요. 보니까 최근에 좀 들어왔나? 최근에 좀 들어오긴 했네. 23일 이후에. 23일 이후에 JP모간이 좀 지금 올린 주체는 그 JP 외국계 쪽에서는 JP모간이네요. 예. 원래 팔다가 이 대한항공 실적 전망은 5월 초까지 하향을 했어요. 5월 초까지. 5월 초면 이쯤까지 하향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시그널이죠. 거기서 이제 수급이 받으면 더 괜찮은 거고.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5월 말부터 상향 하향 상향 하향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마지막은 6월 21일 날에 이제 상향이긴 해요. 마지막 전망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췄다 하향이. 그럴 때가 좀 지켜볼 때고 수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전망이 올라온다 그럴 때가 이제 저는 타점을 잡아요.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들어가고 분할 매도하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수급도 안 빠지길래 이때 이런 식으로 긴 기간. 근데 이제 전망이 좀 꺾이기 시작하고 그때 저는 다 털고 나왔었죠. 이걸 버티고 다시 뭐 계속 물탈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기회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속 하향 중이에요. 아직 전망이 돌아서진 않았는데 이 친구나 이제 크래프톤이나 여기도 맨날 서비스,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쪽이 아직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실적 전망보다는 혹은 그 실적이 전망이 내려가도 시장에서는 싸다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왔거나 저는 그거보다는 왠지 그냥 또 묶여서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현대오토웨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나왔었잖아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5월 28일 이때부터 상향이 되긴 했어요. 그러다가 6월 20일까지 총 3번이 상향되긴 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외인이 나왔죠. 외인 또 오늘 웬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래도 뭐 연기금이 또 13억 들어왔네. 연기금 아직 소프트웨어를 밀고 있는 건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제가 뭐 다른 거는 LG CNS 볼까요? LG CNS 연기금 나가고 있네요. 삼성 SDS 저는 삼성 SDS를 아직 가지고는 있어요. 삼성 SDS도 나갔네요. 기관 쪽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의 실적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급등을 시켜버리면 조금 주가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뜨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수익률이 39%예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불안하지도 않고 여유롭죠. 소위 말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사는 개인들은 여왕개미라고 보시면 되죠. 알아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되잖아요. 배짱이나 여왕개미처럼.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미리 들어가서 여왕개미가 되자. 그래서 오늘 뭐 지수 빠지고 뭐 제 종목 빠져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삼성 SDS가 전망이 내려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상향이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수급이 빠지긴 했는데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특히 현물만 하는 보험이나 연기금은 어느 정도는 챙겨놔야 된단 말이죠. 무작정 얘 친구들도 미래 전망을 1에 땡겨왔는데 그걸 끝까지 들고 가진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기관회인들도 무지성으로 장투는 저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아소시오홀딩스 맨날 또 지주산 것 같고 미스터 이 친구는 주주환원과 홀딩스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전망 자체는 미스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하향 중이긴 해요.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제가 추적을 안 하고 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좀 홀딩스 지주사 쪽 고배당주 쪽에 들어간 것 같고 전망 자체는 그 제가 은행주 중에 KB, 우리금융, 신한 3개를 추적하는데 KB 빼고는 전망이 이렇게 막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은 없어요.
신한도 마찬가지고 우리금융도 마찬가지고 하향에서 변동이 있다. 정확하게 아직 위로도 아니고 밑으로도 아니다. 그리고 지역남북공사 이거는 제가 추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파미셀은 작년에도 7글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적하고 난 뒤에 5월 1일 날부터 5월 1일 이때부터 상향이 계속되면서 3번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유지 중이긴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인이 롱숏은 하지만 순매수량을 늘리고 있는 것 같죠. 전망 자체를.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재물을 보시면, 전망치를 보시면 47억이었는데 작년에 47억이었는데 올해 416억을 예상하니까 한 10배 정도 되죠. 9배 정도 되겠네요. 이익이. 그러면 그만큼의 이 주가도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 친구가 진작에 올랐죠. 항상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 12월 달부터 들어왔죠. 아마 7끌이 이 구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뒤늦게 들어왔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연기금은 어느 정도 수급이 채워지고 그래야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자금 좀 더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유동성 없는 데는 큰 돈은 못 들어와요. 그리고 연기금 중에도 여러 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작은 사학연금이나 무슨 우정본부나 뭐 이런 쪽은 금액을 그래 크게 굴리지 않으니까 뭐 이런 데서 단타 치겠죠. 뭐 스윙을 하든지. 근데 국민연금은 좀 길게 가져가는데 유동성 없는 데는 돈을 크게 못 밀어 넣는다. 하지만 이렇게 수급이 좀 채워지고 시장에 관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진다. 이거거든요. 어디까지 반영할지는 모르죠. 그 바이오 치고는 좀 낮은 편이가 하죠. 이게 뭐 중간체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다른 기타 뭐 바이오 치고는 PR이 좀 낮은 편이죠. 21배, 13배. EV 에비타도 17배. 평균이 26, 20인데. 예. 그래서 뭐 더 반영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여튼 이렇게 또 그게 나왔죠. 슈팅이 나와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단타하시는 분은 이런 핫한 종목, 실적 전망 좋고 수급 붙은 종목에 단타하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고 좀 그렇죠. 그나마 수급이 있으니까. 정말 기간도 손 안 대는 데다가 단타 치다가는 몇 년, 7년, 10년도 물릴 수 있어요. 제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뭐 증권 쪽은 전망 아직 다 살아있어요. 오늘 많이 빠진 것 같던데 이게 단순히 이제 실적과 맞물리고 수급이 그냥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그렇게 빠지는 거고 나가는 거라서 저는 뭐 증권 쪽은 차후에 시간 좀 걸릴 수도 있고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 간다고 봅니다. 얘네들은 실적 전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저는 뭐 딴 거 안 해요. 미래, 그 다음에 한투, 한국금융지주, 키움, NH 요래 네 종목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NH하고 한국이가 연기금 자금 위탁이 제일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여기는 개인들 들이 많이 쓰는 쪽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좀 꾸준한 수익인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은. 미래키움은 아시다시피 있잖아요. 단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누가 좋으냐? 증권사가 좋거든요. 여기는 지금 주식시장이 최근에 활황이잖아요. 그럼 이쪽은 수익이 좋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요즘에 KLX 야간 선물과 NXT장 등등 많이 열었어요. 얘네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거래소. 그러면 수익률이 좀 더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요런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추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섹터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 큰 돈들은 한 종목을 사지는 않으니까 그냥 섹터 전체를 사버리니까, 혹은 그 위에 단계인 지수를 사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같이 받는다 평가를.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24년부터 계속 우상향입니다. 전망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래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도 6월 들어가지고 한 두 번 정도는 상향이 됐어요. 뭐 이거는 제가 잘 안 봐요. 너무 이렇게 아무리 전망이 좋고 해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좀 쫄보라 가지고 저는 소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는 전망이 계속 좋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져가도 진짜 스윙 뭐 이렇게 나풍 났을 때 전망이 안 빠지고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 그럼 이럴 때
한번 잡아보긴 하죠. 근데 스윙으로 길게는 못 가져가겠어요. 저는 탐이 작아가지고.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감사합니다.